경기도당 제3차 민생 연석회의 겸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 출정식 및 예비후보자 정견 발표 사회를 맡은 경기도당 재보궐선거 유세본부장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 따지면 입춘과 경칩 사이에는 우수입니다. 이제 봄이 좀 성큼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국난 상황에 처해있고 저희가 고통 분담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는 이제 치료제 개발의 승인들과 그리고 연이어서 백신 개발, 백신에 대한 확보 이를 통해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정부 정책을 잘 따라주신다면 저희들 마음속에도 곧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당은 민주당의 중심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당원도 제일 많고 국회의원 당선자도 제일 많고 지자체장 당선자도 제일 많고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당선자도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우리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만들어낸 빛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경기도의 그러한 약진 덕분에 민주당은 이제 전국 정당이라 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당의 이런 자랑스러운 역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당은 전국의 17개 시도당 가운데 유일하게 격주간으로 민생연석회의를 연다. 중앙당이 경기도당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하시는 일이고요. 거기에서 추출된 여러 민생 과제들 조금 전에 한준호 의원께서 중앙당도 관심을 가져달라 했는데 일선 대교 문제를 포함해서 중앙당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함께 코로나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고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피해 또한 가장 큰 곳입니다. 해서 코로나 극복, 방역,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이 모든 것이 수도권에서부터 효과를 나타내야 전국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지금 당정 간에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재난지원에 비해서 더 두텁게 그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더 넓게 지원하는 그러한 추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거듭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겸해서 이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구리의 우리 신동아 도의원 예비후보, 파주의 손성익 시의원 예비후보 두 분 다 압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직책을 맡으셨던데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우리가 필승하도록 경기도당이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박정 위원장께서 부산시당 지원이라든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우리 자매관계에 있는 시도당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그런 일을 이번에 처음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경기도당 동지 여러분께 우리 부산시당을 대신해서 중앙당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생 회복을 위해서 또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결의 보여주시고 좋은 지혜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4.7 재보궐선거 민주당 승리를 위한 이런 대회를 갖게 돼서 매우 우리로서는 큰 결의를 가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지키고 또 정권 재창출하는 데 매우 의미가 깊은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남다른 각오로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가장 많은 그 국회의원과
또 단체장과 풀뿌리 정치인을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이 교두보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20명의 풀뿌리 정치인을 재보궐선거로 뽑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신동아 도의원님 후보, 그리고 손성희 시의원님 후보, 아마 꼭 필승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되고, 박정 도당위원장과 우리가 함께 한마음이 돼서 꼭 승리를 가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치단체장은 정무직이긴 하지만 선거와 관련돼서 정당이 허용하는 의례적인 행사에서 의례적인 발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발언을 못하는 것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대신 할 말 다 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 당 대표님이 보면 굉장히 개그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활용하시도록 제가 옆에서 괜히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표님 오신 가운데 인생연석회의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제가 그래서 마무리를 구호처럼 할 테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힌트를 드릴 테니까 단 3글자로만 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힘차게 오른손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묻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어느 당이 이기죠? 경기도에서도 어느 당이죠?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 출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당대표님께서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관되고 강력한 방역지침과 정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가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을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엊그제 기사에 보면 백신 접종 OECD 꼴등, 대국민 사과해야,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달렸습니다. 만약 백신을 먼저 접종했으면 검증도 미비한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시켰다고 비판할 사람들입니다. 이래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 스가 정권,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느슨한 방역 정책 때문에 국민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사스 사태,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사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그대로인데 대응은 천지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수 정권은 절대 바이러스에 강할 수 없습니다. 보수 정권의 정치 철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보 정권은 다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기에 재보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의 마중물을 정부의 재정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4차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재정 투입 외에 추락하는 경제를 방어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선거니까 모른 척 하라는 얘기입니까? 재정 건전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탄력적 운영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돈을 풀고 경기가 과열될 때는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본입니다.
대정 건정성은 사시사철 시도 때도 없이 적응해야 하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 비율 증가 속도를 보면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가 2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5%입니다. 2021년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47.1%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든든합니다. IMF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했습니까? 적어도 이 땅에 외환 위기를 만든 정당은 재정 건정성을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보수 정권은 골목골목 상점들의 꺼진 불은 보지 않고 빌딩 숲 화려한 불빛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그 불빛이 뒷골목을 환하게 비출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낙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낙수 효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목도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골목골목의 가로등을 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재정 확대이고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위협받고 그 위협만큼 경제회복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은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이고 그린 뉴딜이고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보궐 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거입니다. 경기도당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2월 19일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가짜뉴스와 보궐선거 이슈 대응을 위한 1,500명의 홍보 및 SNS 담당 지원단도 모집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위원회별로 서울 및 부산시당 1개 지역위원회와 책임 전담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기도당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재보궐선거 승리의 선봉장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당원에 의한 도민을 위한 승리의 경기도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 당사자입니다. 제 지역구의 1선거구의 가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가 후보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쪽. 대표님. 자, 이쪽.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저는 꼭 이겨야 이 코로나를 조기종식시키고 또 위축된 경기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좀 논리 있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호당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필승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의 이번 선거는 이 유권자 수가 한 10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수는 한 14만 명 정도 되고, 보궐선거는 관심이 낮고 또 뭐 등등 노는 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투표율이 한 20% 전후가 돼요. 그래서 유권자 한 10만 명이면 한 10,000명 정도, 2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만 표를, 사전투표는 두 번째 날 토요일입니다. 그 날짜에 만 표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원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변에 뭐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께 연락을 잘하고 또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사전투표 때 승리를 확정짓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비대면 선거이기 때문에 전화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SNS를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주에는 윤호덕이가 있고 손성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반드시 해주시고, 오늘 보니까 김포에서 한 분의 국회의원이 오셨고 고양시에서 세 분 오셨죠. 연접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구에 아시는 분들 전화번호 주시고, 전화번호 주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전화 걸어서 꼭 투표하라고 그렇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틀림없이 보답해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일산대교 통행료를 합리화하는 그런 회의를 했죠. 그거 제가 반드시 해결할 테니까 고양시하고 김포시에서 이번 파주시 선거 꼭 좀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자, 저희는 이제 그 사전 투표하는 날 승리를 확정짓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이게 서울시 선거를 이제 승리로 만들어야 되죠. 경기도 선거가 이기면은 서울 선거 이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길 수 있게 경기도에서 넘치는 활력과 홍보 조직 역량을 그대로 서울시 선거에 쏟아 부을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우덕 의원님께서는 오셨는데 제가 출마하는 지역구인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를 더불어민주당의 초롱성으로 만드신 윤호중 의원님이 지키고 계신데요. 오늘 법사위가 열려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못 오셨지만 윤우덕 의원님 못지않게 응원하실 거라고 믿고요.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 또 마음을 합하면 실화도 끊을 수 있다는 각오로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이끌고 계신 박정 도당위원장님, 또 염태영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국회의원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구리시 제1선거구에 출마를 명받은 신동아 당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가 단순히 도의원 한 명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압승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힘있게 마무리하고 내년에 치러질 두 번의 선거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압승을 위해서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작년에 안타깝게 저희 곁을 떠나가신 고 서영렬 도의원께서 구리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공약들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는 경기도를 우리 장영국 의장님과 박근철 원내대표님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 압승으로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정권 재창출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그래, 역시 신동아가 딱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 신동아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동여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분이 트로트 가수 나훈아 선생님께서 노래를 하시고 신인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신인이지만, 당연히 신인이지만 신인다운 자세로 정견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낙연 당대표님, 박정 총괄위원장님, 염태영 최고위원님, 윤우덕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당의 선배 동지 여러분, 계속 질주 파주 발전 젊은 일꾼 손성익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 운정 3동, 교화동, 탄현면, 파주시 가성고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손성익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젊은 청년입니다. 출마 후 아침 저녁으로 시민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이면 길을 나서서 집으로 들어오면 해가 어둑어둑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도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민을 만날까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성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정면 돌파해 깨달음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또래들과 같은 꿈을 함께 꿀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2009년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고향을 떠나 파주로 올라왔습니다. 운이 좋게도 파주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조 간부로 활동을 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외치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졸린 눈을 비비며 학업에 다시 열중을 했습니다. 마침내 중단했던 대학교를 다시 다니며 졸업장도 다시 땄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 불행한 것은 아니다. 부딪히면 길은 열린다. 언제나 사람은 소중하다. 파주에서 10년 넘게 사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는 삶의 희망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을 돌아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저는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파주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매년 1만 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인구 성장률은 2.35%로 경기도 7위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GTX-A 노선이 파주에 들어옵니다. GTX 차량기지 주변에는 첨단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제가 출마한 파주시 가성고구는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39세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이 많고 젊은 엄마들이 많습니다. 파주에 손성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파주, 특히 운정 신도시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젊은 청년인 저희 눈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장이 거듭되는 파주이지만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놀이공간 많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더 늘려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해져야 하고 생활 편의시설과 방범, 안전시설도 더 확충돼야 합니다. 젊은 일꾼 손성익의 눈에는 젊은 파주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 손성익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 파주는 일상이 행복해질 시간입니다. 저는 파주의 젊은이로서 우리 파주를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일상에 행복이 있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꼭 청년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꿈과 희망의 파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화양연화라고 합니다. 저에게 화양연화가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파주에서 살아온 12년의 시간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20대와 30대 꽃다운 청춘을 바친 LG 디스플레이, 매일 냉혹하고 불확실한 현실이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온기가 필요한 파주 시민들에게 제 뜨거운 심장을 나누겠습니다. 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파주에 꼭 필요한 젊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발이 되는 젊은 일꾼, 성실한 파주 일꾼, 익히고 듣는 젊은 일꾼, 손성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낙연 당대표께서 신동아 예비 후보자에게 저희가 준비한 물건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오늘 뭐를 준비했냐면
파란색 운동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파란색 운동화를 준비했는데 일단 전달은 해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런 부탁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뛰셔가지고 실은 조금 걱정은 되는데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당이 왼발이 되어서 함께 뛴다는 의미에서 왼쪽 신발만 대표님께서 전달해주면 신겨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의견을 여쭤봅니다. 네네네. 자, 한쪽은 저희가 왼발은 당이 같이 뛰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네. 자, 도당위원장님 한 번만 옆으로 잠깐 빠지셨다가, 네, 잠깐만 빠지셨다가 두 분만 먼저 사진 찍고 같이 네 분 찍겠습니다. 네, 두 분 4월 7일 웃으면서 다시 또 뵐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